안녕하십니까, 라오키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에서 만난 KTV 여자와의 우프고픈 연애담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이런 수기를 소개해드리면 라오키알 저의 이야기인 줄 아시는 분이 적지 않으시는데 스토리 서술을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차를 타고 있던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디서든 그녀가 저를 내려주면 저는 바로 숙소로 가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계속 현재 위치에서 인드라이버 택시를 부를 수 있는지만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차를 세웠으면 좋겠으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운전만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은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상당히 답답하고 어색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라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운전만 하고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생각만 했습니다. 말없는 동승이 한참 계속되었습니다. 차는 비포장길로 들었습니다. 비포장길을 조금 들어가서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바로 홍태호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홍태호에 들어간 그녀는 한참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태호에서 걸어나오는 그녀의 두 손에 들려있던 것은 가방 2개였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저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방에는 옷가지와 그녀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돌아오면 그녀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마음과 행동은 정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영부영 그녀와 저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해서 저의 숙소에 함께 살게 됩니다. 저는 보름 후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그녀와 같이 지내자. 술 먹으면 살짝 주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숙소에 짐을 풀었고 그녀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가라오케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도 조용히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쯤에 도착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문을 발로 찹니다. 거의 매일 소란을 피우더니 숙소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숙소의 모든 투숙객이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술이 좀 과하게 취한 날은 제 방에 있는 모든 집기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낭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죠. 컵이며 수저통이며 손에 잡히는 것 모두 던집니다. 저는 그녀보다는 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보다 더 많이 물품들을 안으며 그녀의 술줄정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같은 숙소에 사는 형님이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직 라오스 숙소에 남은 기간과 항공권의 날짜는 보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오스 한 달 살이를 하면 저녁에 시원한 숙소에서 넷플릭스 보며 유튜브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저의 평온한 삶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녀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와 헤어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방 형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층에 있는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녀에게 한국에 아이들 보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그녀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슬픈 얼굴로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준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공항 안에까지 따라 들어온다면 제 거짓말이 모두 들킬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있는 동안 잠깐 숙소 종업원을 찾아가 방을 3층방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정말 확인하러 올 것이다. 제가 정말 체크아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녀가 오면 제가 체크아웃을 했다, 한국에 갔다라고 말을 분명히 해주라고 신신당부도 했습니다. 조금 있다 저는 그녀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까지만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공항 로비 안까지는 따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출국하는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올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밖으로 나왔고 문 앞에 서 있는 택시 아무거나 잡고 일단 숙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오다가 주차장을 쳐다보니 그녀의 흰색 액센트 차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얼른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빼꼼히 창밖으로 그녀의 차를 쳐다보니 운전석 창문이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염색한 노란 머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란 머리는 운전대를 잡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가? 순간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다낭에서의 악몽의 시간들, 저의 숙소에서의 그 악몽의 재현들, 그런 피곤함이 저의 미안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아서 그냥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드는 생각이 그녀가 숙소에서 저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저는 숙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혼수누안이라는 한국인 거리 쪽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숙소는 라오스 국립대학교에 있는 동독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시간은 아직 이르고 들고 다니는 캐리어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단 이 캐리어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엔가 맡겨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가게에 캐리어를 맡기고 그때부터 저는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딱히 갈 때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녀가 나를 찾아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무를 방도 있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숙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나, 제 자신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같은 숙소의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숙소에 왔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차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가라오케로 출근을 했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가라오케 가려던 계획도 없었던 형님이 저를 위해서 굳이 그날 가라오케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5시에 확인하러 가신 형님이 밤 9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갈 데 없이 마냥 형님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형님도 사정이 생겨서 제가 보낸 수십 통의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부탁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의 5시간 만에 통화가 되었고 형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가라오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숙소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밤 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캐리어 맡겨놓았던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캐리어를 찾아 무거운 캐리어까지 끌고 말입니다. 밤 11시가 되어서 살금살금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먼저 숙소 주차장에 그녀의 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없었습니다. 저는
옮겨진 방인 3층으로 뒤도 안 쳐다보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거운 캐리를 들고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날 숙소 직원에게 그녀가 찾아왔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녁 7시쯤에 제가 한국으로 갔는지 확인을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방을 옮기고 직원에게 부탁을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머물렀던 2층 방에까지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에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한국이다. 한국에 잘 도착했다. 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오스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저의 숙소를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다낭까지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그녀, 다낭 바다 풍경에 감탄하던 그녀,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던 그녀, 제 몸을 찌르고 꼬집으며 저를 괴롭히며 저의 평온한 저녁을 방해했던 그녀, 술만 먹으면 손에 잡히는 거 뭐든지 던지는 그녀, 하지만 꼭 안아주면 금방 진정이 되던 그녀, 그리고 저에게 떨어지지 않고 저와 함께 살려고 했던 그녀, 이런 그녀와 어렵게 이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사는 방식과 그녀의 성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다 가라오케 아가씨와 한번 잠을 자려고 만난 사이인데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없었습니다. 다만 저를 좋아했던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헤어질 때까지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그녀와 외국에서 외국까지 여행을 같이 갔다 오다니 저라는 인간의 정체성이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긴 어딘가?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